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지난번 현대자동차 이력서를 냈던 이야기를 하고 면접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했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망했습니다. 우선 메일로 면접 날짜와 시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적혀 있었습니다. 면접 시간은 총 40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자기소개 10분, 그리고 제시한 몇 개의 주제 중에서 선택해서 20분 발표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저는 설비 보존 인원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전체 합산 30분 발표를 하는 것이었고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며칠을 준비해서 촬영하는 게 10분이에요. 근데 30분을 준비하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과제를 일주일 전에 메일로 받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면접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정장을 입고 사무실을 싹 정리하고 화상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면접 시간은 4시 40분부터 시작해서 5시 20분까지였고 면접일 당일에 인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하라고 했었죠. 근데 12시부터였었나? 꽤 이른 시간부터 접속 테스트를 했었는데 제가 마이크며 웹캠이며 꽤 좋은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면접을 보는 페이지에 접속해서 테스트를 하면 마이크가 되면 웹캠이 안 되고 웹캠이 되면 마이크가 안 되고 그리고 메일에 크롬으로 접속을 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엣지를 사용하면 마이크와 웹캠이 잘 되는데 크롬에서는 둘 중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테스트하다가 컴퓨터를 껐다 켠 후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카메라 테스트를 마치고 이 상태로 면접을 해야 하니 접속을 끊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컴퓨터로 아무것도 못하고 인적성도 면접을 마친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접속이 되었고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에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는 정도 수준이었고 12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간단히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한 것은 준비했던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설비 보존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약 20분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설비 보존 인원의 역량 강화, 보존 업무를 보조해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장에 있는 자동화 설비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자동화 설비들은 새롭게 진화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에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한 설비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는 자동화 설비만이 아닌 냉장고나 세탁기의 경우에도 출하 이후에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죠. 하지만 생산수가 극히 적은 자동화 설비들은 완벽한 검증을 하지 못한 채 출하가 되고는 합니다. 현장에서 몇 년 동안 생산된 설비들도 문제가 뒤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채로 생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결론은 완벽하지 못한 설비는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비 보존 인원의 역량 강화이며 두 번째로는 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설비 보존 인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로 기구적인 부분과 전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구와 전장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험하지 않게 설계되고 필요시 교체될 수 있게 또 튼튼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있으며 교체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기도 합니다. 설비 보존 인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가 집중한 부분은 PLC나 PC와 같은 제어적인 부분입니다. 설비 보존 인원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 PLC나 프로그램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막는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양산으로 사용되는 설비를 교육으로 많은 시간 할애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두 번째로는 실용성이 전혀 없는 교육이 문제입니다. 설비 보존 인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설비를 개발할 정도의 기술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배우고 싶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자동화 설비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공부를 하고자 많은 분들이 C 언어나 PLC를 배우고 포기를 합니다. 또는 C 언어나 PLC를 교육하기도 하고 교육받기를 권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전혀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은 난이도가 많이 높은 일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것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자동화 설비의 컨트롤러는 PC, PLC, 인베디드 보드 등이 있습니다. 각각 약간의 차이들이 존재하며 서로 장단점들을 갖고 있는 컨트롤러들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것들은 모두 같은 인풋에 대해 같은 아웃풋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풋과 아웃풋은 단순히 센서나 실린더와 같은 입출력 뿐만이 아니라 모니터에 출력되는 아웃풋이나 모니터나 키보드로 입력되는 인풋을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문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스탑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동작을 해야 하고 매뉴얼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동작을 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문서화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PC가 되었든 PLC가 되었든 같은 동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PLC에서는 메모리를 표준화하고 PC나 보드에서는 변수를 표준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대부분의 설비들은 순차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순차 제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알람 시계를 듣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하고 씻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하는 것과 같이 자동화 설비에도 정해진 순서에 의해 동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것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로그로 남기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8계통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되는 설비들에 대해 기구와 전기에 대해 상당 부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제조사에서도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이드라인대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데 역부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안 문제에 대해 보호를 해주거나 순차 제어에 대한 매뉴얼을 별도로 제공받거나 유지보수해야 하는 부분들만 부분적으로 공개를 하는 등 좀 더 투명하게만 될 수 있다면 설비를 운영하는 데에는 물론이고 설비 제조사 입장에서도 빠른 안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에도 유리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가정한 것처럼 설비의 프로그램은 완벽할 수도 없을 뿐더러 특정 자재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알람이 발생했다면 자재가 떨어진 것인지 센서가 고장난 것인지 센서 커넥터의 파손인지 자재를 움직이는 모터의 고장인 것인지 모터 드라이브의 고장, 타이밍 벨트 끊어짐, 커플링 파손, 그리고 프로그램의 버그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알람은 자재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알람을 띄울 수 있을 뿐일 겁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용어 등이 불명확해서 그조차도 정확하지 않은 알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로그를 확인한다는 것은 절대로 클래스의 상속이나 스레드와 같은 프로그램의 복잡한 부분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알람 시계를 듣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하는 도중에 이상 동작을 하고 있다면 양치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음을 프로그램이나 로그에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순차 제어 프로그램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설비 보존 인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보유한 설비의 점검에는 뛰어난 실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난 많은 설비 보존 인원들은 학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PLC를 배우고 C 언어를 배우기를 희망했죠. 하지만 그러한 학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비 자체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표현 방법에 집중한 탓인데요. 설비의 입력에 대한 조건, 출력에 대한 조건, 또 순차 제어를 어떠한 조건과 순서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PLC로 하든 C 언어로 하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표현 방법에 집중을 하고 PLC와 C 언어를 공부를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설비의 입력, 출력,
순차 제어에 대한 조건과 순서는 표준화되어 있어야 하고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표준화된 방법으로 정확하게 모니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설비 보전 인원들의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은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설비를 개발하면서 혼자 개발해 본 것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제안을 하고자 했으나 몇몇 상황이 맞지 않아서 제안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기사에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동화 설비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동화 설비를 똑같이 구동할 수 있는 쌍둥이 시뮬레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인데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유니티라고 하는 물리 엔진을 통해 구현이 가능한데요. 현재는 독일의 지멘스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으며 다른 작은 국내 기업이나 교육기관들에서 유니티를 활용하여 교육용 키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아직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게임과 같은 이야기들과 많이 혼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동화 분야에서도 좀 더 구체화되어서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당연히 제도 연필로 종이에 설계를 했고 그것이 발전되어 오토캐드라고 하는 2D 제도 툴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도 3D 모델링을 한 후에 2D로 변환해서 설계를 진행하죠. 이것에 대한 장점은 미리 조립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최근엔 모델링된 설비를 강도와 강성과 같은 해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분야는 좀 더 싸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언젠가는 디지털 트윈이 접목된 형태로 모델링의 프로그램 테스트까지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 희망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구상을 한 이유가 자동화 설비를 개발하게 되면 기구 설계를 하고 전장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는 동안 PLC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할 수 있는 설비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이유로 항상 일정의 마지막에 촉박하게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으로 테스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었고 현재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자동화 설비를 개발하는 개략적인 일정을 표시한 것인데요. 상단에는 자동화 설비를 개발하고 시운전하기까지의 현재 상태를 나타냈으며 하단에는 디지털 트윈이 접목된 상태에서의 일정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현재는 자동화 설비를 만들 때 3D로 모델링을 하면서 고객사와 디자인, 사이즈 등을 협의하면서 구체화시키는 단계를 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구물에 대한 상세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프로그램을 하고 시운전을 하게 되죠. 이러한 방식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원은 기구 설계를 하고 제작되어지는 동안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업무에 대한 진도를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제작에 대한 일정이 미뤄지면서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 촉박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불합리 때문에 항상 프로그램과 시운전은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을 할 수만 있다면 기구물의 상세 설계를 하는 동안 모델링을 자료로 하여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제작하는 동안 프로그램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만든 디지털 트윈은 프로그램 테스트와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칭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수정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사전 검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응용을 해서 파라미터 다운로드, 업로드 등을 연습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설비 보전 인원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배운 것들을 연습하기를 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비를 연습이나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작게는 파라미터를 백업받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수정해서 결과물을 보는 것을 원하기도 했고 크게는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문제점을 찾기를 바랬으며 또는 조금 수정을 하여 임시적인 조치를 하거나 더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비는 항상 생산에 사용 중에 있으며 위험한 요소가 많기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웠죠. 디지털 트윈의 완성도에 따라 이러한 학습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발표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력 조건들과 출력 조건들을 표준화하고 순차 제어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하면 많은 부분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석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각 설비 제조사들이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는 것이 목표이며, 가급적이면 설비 보전 인원들이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보안이나 몇몇 문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대안으로 로그를 표준화하거나 순차 제어와 필요한 몇몇 조건들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지인들에게 자동화 설비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프로그램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의견 중에 부정적이었던 내용인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나 센서의 난반사, 휠의 슬립과 같은 물리적인 현상은 테스트해 볼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유니티에서도 일정 부분 조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제 생각으로는 효율성 대비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갈 것 같아서 회의적이긴 합니다. 사용 용도와 완성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센서의 입력이나 단순한 스위치와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터 방식으로 재현이 쉽게 가능하지만, 바코드 리더기나 통신을 사용하는 유니트 같은 경우에는 재현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유는 PLC나 PC의 프로그램은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하면 되겠지만, 바코드 리더기에서 사용되는 통신의 경우 별도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바코드 리더기 제조사와 협업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표준화하거나 구체화해가는 것도 멋진 업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설비를 개발하고 납품하고 안정화하는 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구성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설비 경험이 없어 조금 부족한 발표가 되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업적과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공부한 것들은 지나온 제 과거에 불과합니다. 지나온 열정만 봐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할 것이 더 많은 깨비에게 기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회가 된다면 귀사에서도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항상 개선점을 찾고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 몇몇 질의응답을 했고, 특히 디지털 트윈에 관심을 많이 보이긴 하셨고,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장 보여드릴 수가 없다고 답을 했죠. 그리고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프로그래밍 표준화 대해서도 흥미로운 주제라며 관심을 보이기도 하셨었고, 어쨌든 긴장을 많이 했지만 후회 없이 면접을 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애를 데리러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갔죠. 열심히 준비하고 나름 만족한 면접에 와이프와 기분 좋게 소주 한잔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면접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인적성 검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인사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인적성을 다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론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재응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엉망된 기분으로 와이프와 소주 한잔을 하고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게는 재밌는 이벤트였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괜찮기도 하네요. 재밌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깨비 컨텐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 만들어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